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함춘 메디컬 파트너스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시대의 피부 관리, 그 중에서 마스크 사용에 따른 피부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피부염의 빈도와 종류, 다음으로 원인과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인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사용에 따른 피부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스크와 관련된 피부 반응은 35%에서 7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피부염과 관련된 피부 부작용은 크게 피부가 붉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접촉 피부염, 그리고 여드름과 뾰루지처럼 나타나는 여드름양 발진, 건조하거나 각질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 귀 뒤가 쓸린다든지 물리적 자극, 압력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접촉 피부염은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자극 접촉 피부염이 80%로 더 흔하고, 마스크에 포함된 보존제라든지 고무,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20%를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사용 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한 보고에 따르면 여드름을 가진 환자의 44%, 지루 피부염을 가진 환자분의 38%, 그리고 주사 피부염을 가진 분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스크 피부염의 원인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 사용에 의한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과 피지 분비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의 pH는 약산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pH가 올라가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밀폐가 되면서 수분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고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이 유발돼서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쓰시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마스크를 쓴 부위의 피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피부 혈류가 늘어나서 혈관이 늘어나고 홍조를 띠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마찰과 눌림으로 인해서 장벽 손상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인한 그 여드름과 주로 관련되는 것이 피지 분비의 이상인데요. 마스크 사용 시에 피부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가 10%가 증가하게 돼서 이러한 것이 여드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피부염이 잘 발생하는 위험 인자로는 좀 오랫동안 쓰신다든지, 그래서 KF94와 유사한 N95 마스크가 의료용으로 있는데요. 그러한 마스크 사용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단시간 사용한다든지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위험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피부 장벽 이상이라든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이상을 동반하는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피부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크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피부염 중 자극 접촉 피부염은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마스크에 있는 자극성 화학 물질이라든지 물리적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붉은 피부, 그리고 각질이 난다든지 붓고, 그 다음에 작은 물집이나 갈라지고 진물이 생길 수도 있겠고, 가려움증이 흔하지만 쓰리거나 따끔거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자극 접촉 피부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라든지 회피로 호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마스크 성분에 의한 접촉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물질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스크 줄에 있는 고무라든지 마스크에 사용되는 금속이라든지 보존제,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일부 흔한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첩보 검사라고 해서 등에서 붙여서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보존제라든지 스폰지에 의해서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드름양 발진은 마스크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입 주위에 O존이라고 하는 동그란 부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 손상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한 피지선이 압력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들도 이런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여드름이 있는 젊은 연령에서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스크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입가라든지 그래서 귀 뒤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으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스크 피부염의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이 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덥고 습한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스크 안에 꺼즈를 2겹을 넣어서 입에서나 호흡에서 나오는 습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부위 세정과 관련해서 손 세정과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무향과 이제 약산성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여드름 비유발성, 보통 이제 시중에는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이라든지 에탄올, 그리고 자극성 물질을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벽 기능 이상과 연관되어서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입 주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후에 더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 1시간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이제 오일 성분이 많은 연고형 보습제보다는 크림 또는 로션처럼 이렇게 가벼운 제형의 모공을 막지 않는 저자극성이고 여드름 비유발성인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 피부염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이제 피부과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시지만 일반적인 마스크 피부염의 급성 치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게 올라오는 홍반이라든지 붓게 붓는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 2~3시간마다 한 20분 정도 저희가 약국에 보시면 이제 꺼즈랑 생리식염수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꺼즈에 차가운 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적셔가지고 요 물찜질을 하신 다음에 보습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심하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벗겨진 피부에도 이러한 생리식염수를 물찜질 하시고 드레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벗겨진 피부에는 이런 국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 피부에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심하게 붓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마스크 피부염의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국소 스테로이드라든지 국소 면역 조절제 이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면역 조절제도 있는데요. 그러한 국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염증 조절을 위해서 어떤 항생제라든지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심한 경우에 단기간으로 짧게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보습 및 진정 관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드름양 발진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 치료와 유사하게 어떤 국소 레티노이드 제제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래서는 국소 항생제 또는 복합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보습이라든지 진정 관리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코로나19 시대의 피부 관리, 그 중에 마스크 사용과 다른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